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역삼 센트럴 자입니다. 자, 여기를 기다려 오신 분들이 정말 많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 역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4개 동의 17층짜리 237세대로 좀 작은 단지예요. 그중 분양 물량이 87세대나 났습니다. 무려 30% 정도 물량이죠. 30%. 자, 많아요. 그리고 분양가는 5구 타입이 20억, 84 타입이 28억. 셉니다. 자, 청약 접수일은 특별 공급은 12월 15일 월요일, 1순위는 12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필요 자금은 자, 5구 타입은 19.2억, 84 타입은 27억 정도 필요합니다. 분양가 대비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잖아. 기타 부대 비용 합하면 거의 분양가 그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세 차익은 약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자, 제한 사항은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죠. 실거주물고요. 전매 제한 있고 재당첨 제한까지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일정 보고요. 분양 세부 물량, 특히 이 세부 물량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공급 금액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도랑 평면도 보고 작은 플랜, 그리고 마지막 시세 차익 입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당해를 받으려면 서울시 2년 연속 살아야 됩니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 재당첨 10년 있고 전매 3년입니다. 실거주 2년 있고요. 분상제 적용단지.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5일. 자, 무조건 12월 5일 기준으로 갑니다. 모든 게. 특별 공급은 12월 15일 월요일. 1순위는 12월 16일 화요일. 당첨 발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 수요일. 자, 이제 자격 요건을 볼 건데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 조건이 노부모 생초 1순위 모두가 세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세대 조건이 필요하니까 부부 모두 넣을 수가 없겠죠. 세대 주만 쓸 수 있죠. 자, 일반 공급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부부 모두가 넣을 수 있지만 세대주만 쓸 수 있으니 세대주 한 사람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소득 자산 기준은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보고 있습니다. 자, 총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총 87가구를 뽑죠. 그 중에 일반 공급이 44가구, 특별 공급이 43가구, 거의 한 50% 정도 물량이죠. 나름 일반 공급 세대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자, 그 중에 신혼부부가 17가구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그리고 생애 최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다자녀의 122 타입이 다자녀에 지금 배정이 됐어요. 요거 되게 이례적인 경우죠.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자녀 특공을 한번 보죠. 다자녀 특공은 먼저 자, 다자녀 특공만 정말 이례적으로 첫 번째를 지역으로 나누는데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다르게 배정합니다. 우선에 서울 사람들만 우선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분들도 요 일반 50%에 해당이 있습니다. 보통 당해가 아니면 거의 당첨 확률이 제로입니다. 근데 다자녀 특공만 이례적으로 당해가 아니어도 수도권에만 살면 요 일반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지역으로 뽑고 그 다음에 요 나온 배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점자가 있으면 미성년 자녀 수로 가고요. 거기서 또 동점자가 있으면 청약자 연령으로 갑니다. 보통은 이 배점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로또 청약 기준으로 당첨 가점이 거의 90점을 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0점 되면 합격이 된다. 근데 이 역삼 센트럴 자이는 세대수가 적고 10억 이상 차익이기 때문에 거의 85에서 90 이상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요 위에 두 항목은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맨 위에 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고요. 두 번째 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자녀 나이가 만 19세가 넘었다. 만 6세가 넘었다. 하면 점수가 5점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자녀 나이에 따라 점수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항목. 그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 네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만점 점수가 45점이라 무조건 45점 이상인 거죠. 배정 물량을 보면 진짜 이례적으로 대형 평형 122 타입이 다자녀 특공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84A 타입 물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수도권을 쓰시는 분들은 배정 물량이 84A 타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타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84A 타입을 노리세요. 자, 신혼부부 특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 처음에 요 소득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유무. 하지만
웬만하면 자녀 있는 사람들이 쓰니까 여기선 경쟁이 안 나죠. 세 번째, 지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경쟁에 있을 시에는 당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아닌 사람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수. 자녀수까지 똑같으면 마지막 추첨까지. 그래서 보통은 추첨까지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은 처음에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눕니다. 신생아 우선, 신생아 일반, 우선 일반 추첨. 신생아 우선은 뭐냐?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요 신생아 우선과 일반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데, 자, 외벌이는 100%, 맞벌이가 120% 이하면 신생아 우선을 쓰고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면 신생아 일반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외벌이가 100%, 맞벌이 120%일 때, 외벌이가 140%, 맞벌이가 160%일 때 요 일반을 쓰고요. 내가 신생아 우선으로 썼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써서 떨어졌다 하면 자연스럽게 2단계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원자와 1단계 낙첨자가 같이 경쟁을 하고 또 떨어지면 3단계, 또 떨어지면 4단계, 또 떨어지면 5단계. 그러니 총 5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냐? 2단계 지원하신 분들은 낙첨이 되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단계 소득분위가 지금 140%에서 160%인데 요 3단계 소득분위가 100에서 120이죠. 그래서 소득분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지원자 낙첨자분들은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로 간다는 거. 그래서 4단계에서 낙첨되면 5단계로 가고, 그래서 2단계로 쓰시는 분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인 가구 아니면 4인 가구이기 때문에 외벌이는 월 850 정도, 맞벌이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우선이죠. 그리고 외벌이가 약 1200까지, 그리고 맞벌이가 약 1300까지가 일반 공급이고요. 그런데 사실 분양가가 20억인데 지금 소득분위를 월 800에서 1000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해봤자 연봉이 1억 안팎인데 연봉 1억 벌어서 20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리고 대출도 2억으로 막히게 되었죠. 대부분 증여 자산일 텐데, 즉 부모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죠. 로또 청약이다 보니까 다자녀는 아이가 3명 있는 사람이 쓸 거고요. 신혼부부는 웬만하면 2명 이상이 다 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84A 빼고는 신생아에서 다 갈리죠. 이제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요 84A 타입밖에 노릴 게 없습니다. 84B 타입은 물량이 좀 적어서 비추드리고 웬만하면 자 우선이나 일반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A 타입을 쓰시는 걸. 자 이제 생애 최초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선정 방법이 소득으로 나눕니다. 신혼특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역으로 나누는데 경쟁이 있으시 당해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100%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첨으로 갑니다. 여기는 배점이 없다 보니 내가 자녀가 한 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신혼특공에서 자녀수로 밀리기 때문에 생애 최초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혼특공하고 비슷하지만 소득 분위기가 달라요. 신혼특공은 외벌이와 맞벌이 나눠놨지만 생애 최초는 그런 소득 구분 없이 130% 이하가 우선, 160% 이하가 일반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생아 있을 때, 요건 신생아 없을 때. 그리고 추첨 공급은 1인 가구. 자, 1인 가구는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걸로 구분합니다. 단독 세대는 60 타입 이하만 쓰실 수 있습니다. 즉 단독 세대는 요 59 타입밖에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84 ABC 모두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배정 물량을 보시면 59부터 ABC까지 다 있고요. 내가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84A 타입밖에 못 쓰시겠죠. 자 이제 일반 공급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주택 추천 물량인데 전 평형 중에 84A 타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주택이신 분들은 뭐 묻고 따질 필요 없이 84A 타입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데 추첨을 노린다 하시면 뭐 59 타입도 있고요. 84A 타입도 있고 나머지는 한 세대씩이니까 사실 요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무주택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무주택만을 노리시는 분들은 59 타입이나 84A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점을 쓰시는 분들은 고루고루 물량이 있다 보니까 평면도 위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점표를 가져왔습니다. 가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무주택 부양가족 입주자 저축기간이 나오는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보통은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은 본인 빼고 3명이기 때문에 20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 즉
4인 가구 만점은 어떻게 되냐? 무주택 32점, 부양가족수 3명이니까 20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 합하면 69점입니다. 즉 4인 가구 만점이 69점인데 얼마 전에 나온 트리니원 보시면 가점이 69점이 아니라 보통 74점이 나오죠. 즉 이 말은 뭐냐? 5인 가구 만점입니다. 5인. 즉 지금 역삼 센트럴 자이도 74점 정도로 보는데 5인 가족이서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내 자산이 보유 현찰이 2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건 청약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해당 단지는 전세도 주지 못합니다.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배치도를 이 지도에 한번 넣어봤는데 보시면 역시나 소규모 단지인 게 딱 보이죠. 자, 59 A타입은 여기에만 위치해 있죠. 그리고 자, 84 타입, 84A는 여기에서 남동향을 보고요. 그리고 84B는 요 노란색, 남서향을 보죠. 그리고 84C는 요 주황색, 여기도 서양에 가까운 남서향. 84D, 빨간색, 여기도 서양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요 분홍색이 122 타입, 요것도 남동향을 보겠죠. 자, 보시면 크게 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 위주 배치입니다. 그리고 동마다 평형별로 몰아서 단지를 구성했죠. 그중 주력 평형이 당연 84A입니다.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지금 59 타입 물량은 모두 4층 이하 저층만 있다는 거. 122 타입도 4층 이하 저층만 있습니다. 나머지 84 A, B, C, D는 저층부터 고층까지 주로 있다는 거. 자, 이제 59 타입 먼저 볼게요. 총 10세대를 모집하죠. 저층 이하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요 해당 동에만 위치되어 있는 59 타입은 모두 남동향을 봅니다. 보시면 3배2 판상형입니다. 3배2 판상형 특징이 뭐냐? 거실 필두로 방 2개가 이렇게 있고 방 하나가 북향을 보는 타입이죠.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방 2개도 남향이다. 그리고 마통풍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안방에 발코니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안방에 발코니가 있어서 좀 빨래를 널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트렌드는 안방 발코니를 요 침실 뒤로 이렇게 빼죠. 그래서 안방을 좀 넓게 쓰는 겁니다. 원래 발코니가 있으면 이렇게 안방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4층 이하 저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뷰는 요 레미안 그레이튼 3차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다 아파트 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 동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동이다. 그래서 시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84A가 42세대를 뽑죠.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84B, 84C, 84D 요 순서대로 가죠. 84A, C, D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두 3배2 판상형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 먼저 드레스룸이 다릅니다. 84A 타입은 드레스룸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을 가려면 드레스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안방 발코니가 있고요. 자, 84C 타입을 보면 안방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넓게 쓰고 드레스룸이 커다랗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침실 옆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요 방을 서재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84D를 보시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게 빠졌습니다. 보통 4배2 판상형이 이런 구조죠. 드레스룸이 길게 빠져 있고 안방에는 이 발코니가 있어서 생각보다 침실 1이 좀 작죠. 84C와 D는 이 주방을 기역자로 이렇게 빼서 다이닝 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통 다용도실이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84C 타입은 다용도실 입구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통해 가야 된다는 거. 단점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선으로 보면 84C 타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여요. 왜냐면 침실을 가장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정사각형이라 요거를 서재방으로 할 수도 있고요. 84C, 84D, 84A 이렇게 가고 타워형은 제일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타워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그나마 장점은 양면창이라는 거. 그래서 개방감이 좋죠. 그리고 여기 복도 팬트리 좋고요. 드레스룸 이렇게 나 있고요. 그래서 참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이다. 122 타입을 보겠습니다. 122 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유일하게 4베이로 지어졌죠. 보시면 방이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나란히 있고요.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 방 3개도 남향이다. 그리고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커다란 침실 4까지 있죠. 그 드레스룸도 넓게 잘 빠졌고요.
현관에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침실 위에 오픈 발코니가 있는 것도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가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4베이 반상형이다. 위치는 요 맨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남동향을 봐서 레미안 그레이튼 뷰가 되겠죠. 자, 모두 4층 이하 저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총 소요 비용을 보기 전에 먼저 중도금을 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계약금 20%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20%는 당장 필요해요. 당첨 발표 후 2주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금액인데, 신용대출은 현재 규제 때문에 1억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 20%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구 타입 최소 분양가가 20억이기 때문에 최소 4억 이상이 필요하죠. 요거는 미리 준비해 두시고, 자, 중도금은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 여기서 대출은 1차부터 4차까지만 나옵니다. 3차부터 6차까지 받으셔도 되는데 지금 40%는 대부분 1차부터 4차까지 받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도금 이자를 1회차부터 4회차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금리 5% 가정하고 5, 6회차는 잔압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1회차 중도금은 26년 3월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입주가 28년 8월인데 여기까지 약 2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회차별 중도금 2억에서 금리 5%니까 0.05를 곱하고요. 이게 연금리니까 월로 나누면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거기다가 29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회차, 3회차 똑같이 계산해서 더하면 25평 약 5구 타입은 7,400 정도가 나오고, 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가 나옵니다. 중도금 이자로만요. 그리고 122 타입은 약 1억 4천.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지금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가 아닙니다. 26년 3월에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매 회차마다 이걸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불제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미리미리 중도금 이자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2회 연체가 가능한데 2회 연체 가능 유무를 분양사무소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은행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은행을 시공사에서 알선을 해주면 그 은행 상대로 한번 계약할 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규제 지역이라. 그래서 대부분 100 중에 99% 이상은 다 중도금 대출을 받겠죠. 그러니 전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5구 타입은 분양가가 20억이죠. 발코니 확장비 1,600, 에어컨 옵션 해서 약 2천만 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총 20.4억 정도가 필요해요. 분양가, 발코니 옵션을 더한 금액이 20.4억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이자는 별도죠. 지금 회차별로 납부하지만 그래도 이 중도금 이자까지 합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21.2억 정도. 와, 정말 많죠. 그래서 요 84 타입을 보면 분양가 약 한 28억 정도, 발코니 확장 비용 2천에서 1천만 원까지 다양하고, 에어컨 옵션을 약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 더하면 28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까지 더하면 약 29억이 되죠. 마지막 122 타입은 38억에 발코니 확장 3천만 원입니다. 옵션을 4천으로 잡았고 다 더하면 38.5억, 여기에 중도금이자 1억 5천을 더하면 약 40억입니다. 와, 그래서 총 소요비용은 이렇게 되지만 중도금이자는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내기 때문에 잔금 때 필요한 금액은 요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필요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랑. 자, 실거주할 때를 먼저 보면, 자, 총 소요비용은 5구 타입은 21억, 84 타입은 29억에서 28억, 122 타입은 40억. 대출 가능 금액은 모두 2억입니다. 25평은 분양가가 21억인데 4억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주담대, 즉 잔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할 때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은 무조건 25억이 넘겠죠. 그래서 이건 100% 대출 가능 금액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소요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 2억을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앞서 봤던 분양가와 별반 다르지 않죠. 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분양가 정도는 내 수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세를 줄 때, 여기는 전세를 사실 어거지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입 의무가 있어서. 그리고 올 현찰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3년 후에는 무조건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전세를 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세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실거주할 때로만 생각을 하고 작은 플랜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볼까요? 한티역이 여기 있죠. 한티역 주변 시세를 보면 역삼 푸르죠. 여기 있죠. 31.6억. 06년 아파트고 역삼 이편한 세상. 여기 보시면 06년 아파트인데 32억. 역삼 레미안 05년 아파트인데 35억. 도공 렉슬 대형 세대죠. 자, 06년 아파트인데 약 40억입니다. 자, 물론 요 아파트들이 한티역하고 좀 더 가까운 건 있지만 벌써 20년이 넘은 구축입니다. 재건축도 안 되는. 역삼 센트럴 다이는 비록 소규모 단지지만 초신축을 감안하면 이 역삼 푸르지오 아파트보다 적어도 10억은 더 받겠죠. 역과도 더 가깝고 중학교도 거의 중품화 수준이죠. 그래서 약 40억이라고 가정하면 84 타입 총 소요 비용이 약 29억 드는데 최소 10억 이상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보러 갑니다. 강남구에 위치해 있죠. 강남구는 대표적인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데 여기서 강남구는 서초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역삼동과 도곡동 요 경계에 있습니다. 특히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역삼 센트럴 자이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한티역이 여기 위치해 있죠. 한티역과는 400m 거리, 그리고 선릉역과는 800m 거리. 사실 선릉역도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학군을 보면 도곡초 여기 있습니다. 도곡초와 600m 거리인데 혁신초라는 거. 600m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 도보로 가기 힘들죠. 매일매일을.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중학교는 오히려 가깝습니다. 역삼중으로 100m 거리죠. 여기 학군도 매우 좋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여기 위치해 있죠. 대치동 학원가는 300m 거리로 너무 좋습니다. 역삼 센트럴 자이는 강남역에 위치해서 직주근접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에도 정말 좋다는 장점이 있죠. 두말하면 입 아픈 입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제가 써놨듯이 30억을 넣으면 40억이 되어 나오는 마법이죠. 단순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만 10억입니다. 10억.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매물은 계속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입주할 때쯤이면 이 지금 40억이 50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게다가 1주택 추천 물량이 지금 80세대에서 단 한 세대밖에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주택 현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 단지입니다. 84 기준 약 28억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단지죠. 그러니 15년 동안을 4인 가족이서 4인 가족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의 5인 가족이서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내 수중에 약 25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정말 결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청약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역삼 센트럴 자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